그리고 주차장 램프, 주차 대수. 주차가 일단 중요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주차는 뭐 법정 대비 뭐 100 몇 프로씩 해서 넉넉하게는 하는데 워낙 업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 대는 다 됩니다. 한 대도 안 되는 곳도 있긴 해요. 사실. 너무 이렇게 쪼개진 섹션 오피스가 많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주차 대수는 한 대 내지 면적에 따라서 2대 플러스 알파, 이제 뭐 추가된 주차는 이제 비용을 내고 이제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작은 업체들도 뭐 직원이 뭐 6명에서 1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차는 2대. 그 뭐 사장하고 뭐 이사님이 갔다 가든가 뭐 부장이 갔다 가든가 하고 직원들은 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죠. 계중에 따라서 뭐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은 차량으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 또 그것도 힘들죠. 주차 대수 혹은 또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로 했다. 근데 또 방문 주차가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했을 때 방문 주차. 여긴 주차가 부족해서 뭐 2중, 3중 주차해야 된다. 겨우 이제 차 주차하고 올라와서 미팅하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서 다시 또 나가고 굉장히 좀 언짢죠. 불쾌한 일이죠. 그리고 주차장 램프가 이제 원형으로 돼 있냐, 직선형으로 돼 있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뭐 많이 보셨죠. 원형은 일단 돌아서 올라가는 거, 직선형은 내가 한 번에 직선으로 쭉 올라가서 꺾어서 다음 층으로 가서 다시 또 직선형으로 올라가는 거. 운전하기는 직선형이 편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만큼 공간을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 주차장 램프는 어떤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좋겠고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호실당 주차는 어떻게 되는지 요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이죠. 지어진 그 지식산업센터들 대부분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받게 되기도 하고요. 받게 됐다 딱지를 떼서 그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가 그래서 다음 이제 내가 어디들 이사를 하든 주차 넉넉한 데로 무조건 간다. 뭐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주차장 여유 있는 곳으로 가겠다. 회사가 이전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도면이죠. 그냥 뭐 말만 듣고 호실 여기가 좋습니다. 뭐 코너 호실입니다. 뭐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도면을 봐야 됩니다. 화장실 근처, 뭐 엘리베이터 인접, 부대인 자리, 뭐 코너 자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나와서 이제 가까운 곳, 뭐 이런 것들. 일단 뭐 코너 자리가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죠. 뭐 지식산업센터 한 번이라도 상담 받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코너 자리, 이제 모서리 부분이죠. 모서리 호실이 좋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코너 호실은 가격이 조금 더 높아요. 일반 호실보다. 왜냐? 보통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러죠.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코너 호실은 두 면이 있죠.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나고요. 그 면적도 이제 뭐 그 건물마다 다르겠죠. 호실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이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선호하니까 이제 그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할 때 이제 묶어서 하죠. 2개 혹은 3개, 4개까지 이제 묶어서만 코너호실은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너 자리, 일단 봐서 코너 자리는 내가 건물 활용하기도 좋고 공간을 면적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금액이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금액을 조금 높게 책정한 다른 호실과 다르게 그게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코너 자리는 내가 사용하다가 되팔기에도 조금 수월하고요. 사용하다가 임대를 놓기도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어째 임대료는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봐도. 아마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봤는데 여기가 코너 호실이고 코너 호실은 일단 창이 양쪽으로 나 있겠죠. 조금 더 환하고 이제 트인 그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고 서비스 면적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 좋아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팔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코너 호실 나는 코너 호실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면 보면서 코너 자리가 어떤지 엘리베이터는 가까운지 좀 이제 규모가 큰 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나와서 바로 가고. 또 엘리베이터 가까우면 뭐 단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파트 1층에서도 나타나는 문제, 화장실이 가까운 데서도 이제 화장실 인접해 있는 데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뭐 이제 뭐 소음이라면 소음이고 뭐 마이너스 요인이란 마이너스 요인이긴 한데 화장실 위치도 너무 멀어도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 엘리베이터 위치, 화장실 위치, 그리고 이제 도면을 보면서 내 호실 내에 이제 내가 원하는 호실 내에 기둥이 있진 않은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교통 및 접근성,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뭐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은 뭐 본인의 출퇴근은 뭐 어차피 차로 하겠죠.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퇴근할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시는데, 임차를 놓더라도, 임대를 놓더라도 누군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본인이 출퇴근하고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좋아야 될 것이고, 혹은 이제 뭐 내가 뭐 배송을 나간다, 물류 작업이 있어, 물류를 이제 많이 나가야 된다 할 때는 어느 정도 위치, 접근성, 뭐 도로가 가까이 있는지, 뭐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교통 및 접근성 어떻게 뭐 가는지, 뭐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여기 뭐가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예정이죠.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먼 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와서 지하철 공사가 됐고 뭐 이제 곧 있으면 개통을 한다더라, 뭐 도로가 어느 정도 80% 이상 됐고 뭐 이거 짓고 나면은 뭐 준공 시기에 맞춰서 도로도 개통할 예정이다, 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교통 및 접근성은 진짜 현재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놓고만 뭐 7, 8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온다, 너무 먼 얘기죠. 그리고 직원 수급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실에 대한 위험. 내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저차 여차해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이제 기업을 구해서 이제 임대차를 맞춰서 이제 월세 소득을 받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5년 있다가 이제 나간다고 한대요. 어떡하지? 이제 다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통 및 접근성이 나쁘면 들어오고 싶진 않겠죠. 가급적이면 어차피 내가 내 돈 내고 비싼 월세 내고 좋은 지역, 나은 지역에 가서 내 직원을 뽑아서 이제 출퇴근하고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위험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분양 대금 진행 절차인데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뭐 분양 상담을, 이제 분양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이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대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일단 계약금 10%를 지금 내시고 계약을 하면은 중도금은 뭐 무이자로 뭐 가능합니다. 그때도 이제 뭐 중도금 무이자는 무조건 다 되느냐, 그것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 자체, 우리 회사 자체에 지금 현재 받아놓은 무임자가 어느 정도 있다. 근데도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요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답을 받고 가지 않으면 나중 돼서는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계약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군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해서 계약을 다시 뭐 없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내가 챙겨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확답을 받아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후 입지나 수요를 확인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일단 실입주보다는 이제 투자자분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정말 내가 보기엔 좋아, 가격도 싸, 근데 그래서 덜컥 분양 받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 보니까 주변에 뭐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어. 그냥 뭐 주택가, 뭐 학교 있고 뭐 마트 있고 한데 그 옆에 어떻게 조그맣게 공장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올라왔다. 근데 보기엔 좋고 깔끔해 보이고 뭐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좋아 보여서 뭐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서 나도 덜컥 분양 받았다. 근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다라고 뭐 하소연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담 요청하기도 하고 뭐 전매를 문의하기도 하고 임대료는 얼마까지 낮추면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막 울면서 통화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단은 뭐 내가 보기에 뭐 좋으면 다 좋겠지만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싼 건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일단 우선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임대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기업이 많은 곳이라면은 임차 수요가 많겠죠.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걸 사서 분양받아서
뭐 준공 이후에 이제 사람 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기업에서 이 회사에서 쓰다가 나간다고 했을 때도 큰 공실의 위험 없이 바로 바톤 터치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는 임대소득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배후 입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대기업이나 있는지, 뭐 어떤 업체들이 모여 있는지 이런 것쯤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아파트는 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메이저급으로 뭐 가장 만족도 높은 게 뭐 자이가 있고 뭐 레미안이 있고 뭐 힐스테이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도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점점 이제 아무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에 대한 것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급순위, 그래서 그 시공사 시공 능력 평가죠. 몇 위인지, 이 시공사 이 건물을 짓는 곳은 대기업에서 짓는 것인지. 아마 그 도급순위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별로 이제 가용 가능한 이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린 거죠. 자금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짜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 얼마짜리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뭐 책임 준공이라든가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도 시공사와 이제 어느 정도 결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기업에서 하면 조금 뭐 마냥 뭐 잘 짓는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크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믿고 신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공사 어디서 졌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점점 이제 대기업에서도 아파트 위주로 짓던 기업들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도 많이 이제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많이 짓고 있는 만큼 점점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뭐 중견 기업보다는 메이저 기업에서 지은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겠죠. 인식상. 그래서 시공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